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주식을 물었고 이수범 전문가가 현명하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이수범의 주문연답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목에 맞지 않는 베개를 베고 잤더니 지금까지도 목이 좀 뻐근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종목 내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뒀다가는 그 고통이 지금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길게 갑니다. 자,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죠? 그 고통 혼자서만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 전문가와 함께요. 자,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의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을 좀 보니까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 시장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크게 이제 볼만한 이슈로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파월 총리의 연설이 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단행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불확실성이 동시에 감안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아마 공포지수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포지수 제가 억누를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어드바이스 해드릴 예정이니 오늘도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도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나오게 될지 같이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해봐야 될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여러분 든든하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지금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와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가장 강한 업종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빅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픽 넘버 1,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 군단 합류, 동진세미캠 강세. 넘버 2, UAM 대규모 추가 투자 결정, 관련주 급등. 네, 오늘의 빅이슈 두 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현대차로 대미를 장식한 한미 정상회담 끝이 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 선물들 제대로 챙겨갔는데요. 가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수혜주들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우선 동진세미캠이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 군단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진세미캠이 지금 개장 직후에 10% 넘게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저희의 공략주이기도 하죠. 자, 지금 이거 상승의 신호탄 제대로 쏘아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UAM.
뭐 쉽게 말하면 이 도심 안에서 에어택시를 띄우겠다 이런 개념인데 아무튼 이 현대차 그룹이 UAM 대규모 투자 소식을 좀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강세입니다. 네온테크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 보였고 좀 덩치 있는 종목들도 지금 강한 모습인데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모두 다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에 먼저 눈길을 줘야 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거 전문가님이 좀 길을 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이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 군단 합류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바이든 쪽에서 방한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너나 할 거 없이 SK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직접적인 투자를 많이 증설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 금액을 더 늘리겠다라는 부분을 제대로 좀 가져간 모습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훨씬 더 호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미국에 직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사실 유럽 시장과 북미 시장을 동시에 겨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중국만큼이나 큰 시장이 좀 필요하잖아요. 자, 그 시장 어디밖에 없습니까? 유럽 그리고 미국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양시장을 우리가 동시에 거머쥐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실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호재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동진 세미캠 말씀드렸죠.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쪽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주도주 섹터가 두 가지가 동시에 겸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비주들은 위아래 실적의 높낮이가 굉장히 심한 편이지만 소재주들은 어떻다? 꾸준하다. 증설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똑같이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진세미캠이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동진세미캠이 주도적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EUV용 포토레지스트죠. 자, 이 부분은 일본에서 탈일본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국산화 제조 과정을 모두 거쳐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특히나 극자외선 점점 다 미세화되잖아요. 반도체가 미세화되게 되면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즉 프라이스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이익률이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역시나 동진세미캠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이제 크게 치솟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주가로도 봤을 때도 한 6% 정도 나왔었고 장중에 한 11%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분할 매도를 실시할 정도로 괜찮은 시세가 나왔다. 전 이렇게 좀 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제가 힌트 드렸죠. 분할 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이 도래했다라고 평가를 해서 저 역시도 그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것도 하반기에 건설이 돼서 24년도에 가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3년도에 잠깐 쉬었다가 24년도부터 매출액이 또 듬뿍듬뿍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권사 컨센서스 실적도 상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초 추천드렸을 때보다도 오히려 펀더멘탈은 더 좋아졌다. 이렇게 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의선이 이제 UAM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UAM은 뭐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테마주들이 수혜를 입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 테마주는 매출액 지금 뭐 몇백억 이렇게 내고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이제 크게 수혜주 관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후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까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물리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30% 40% 빠지는 종목들이 이런 테마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베셀도 사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크게 밀었었던 종목이에요. 이게 몇 개월 됐습니다. 제 기억에 한 6개월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계속 보자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외쳤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정의선 UAM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UAM에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주를 좀 연상케 하죠. UAM이 지금 당장 보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게임주처럼 지금 쫙 테마 양상을 보일 때 여러분들 어땠죠? 자, 게임주가 엄청나게 열광을 보일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목이 집중될 때 그때 물리셨던
분들이 지금 크게 고생하고 있죠. 자, UAM도 마찬가지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무조건 단기로 내가 진입하고 싶더라도 손절 잡고 진행하셔라. 너무나 쉬운 조언입니다. 이 정도 조언은 지켜주시는 게 단기 매매 트레이더들이 하실 몫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UAM 쪽으로 지금 뭐 LIG 넥스원,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도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지금 다른 것들이 또 열렸죠. 방산부 400조 시장 열렸다. 이런 부분이 지금 또 오늘 뉴스로 같이 나오게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큰 종목들까지 움직여버릴 정도로 재료성이 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LIG 넥스원 쌉니다. LIG 넥스원은 좀 싸요. LIG 넥스원 싸고, 하나 시스템도 조금 저렴한 편이고, 한국항공우주 요 정도가 그나마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UAM까지 총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 종목들 잘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만약에 대형주 중에 탑픽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UAM, 항공우주까지 다 포함해서 LIG 넥스원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는 LIG 넥스원을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뭐 바닥권까지 위치했다가 오늘 잠깐 뭐 5% 정도 반등 나오는데, 만약에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빅이슈 2개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는 안보에 대해서 논의하고 중국과는 경제에 대해서 이 이슈를 좀 논의를 한다, 이런 개념들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그 틀도 조금 바뀌어버리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도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맞춰서 투자 아이디어들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UAM,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이 방산 이슈와 관련해서 대형주들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좀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있다고 한다면 지금 LIG 넥스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종목 때문에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들의 공략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수범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주도 참 불확실한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탄탄한 종목들 잡아가는 게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 공략주들은 두말해서 뭐합니까? 탄탄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순위 변동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의 수익률 상위 탑10 종목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수범의 픽 수익률 탑10 1위에서 5위까지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한솔케미칼 움직임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수익률 상위에서 5위에 이름 올려두고 있었는데 지금 수익률 20% 돌파하면서 클리오를 제치고 수익률 상위 4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역시나 또 탄탄합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동진세미캠, 지금 삼성전자의 테일러 군단에 합류하면서 상승세 제대로 타고 있는데요. 10위권 밖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가 지금 현재 13%대 수익률 기록하면서 수익률 상위 8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DY파워 저희가 5월 2일에 공개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역시나 10%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익률 상위 종목들 정말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굉장히 시장은 어지러운 모습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또 원체 탄탄하게 수익률 챙겨주는 종목들 갖고 있다 보니까 뭐 걱정이 없죠. 자, 지금 저희가 화면 안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5월 13일에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S퓨얼셀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한 이야기들 주목을 받으면서 S퓨얼셀도 다시 한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수익률은 달성하긴 했습니다. 10%의 수익률 챙겨간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S퓨얼셀 중간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S퓨얼셀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전략을 너무나 명확하게 잡아드려서 사실 이걸로 뭐 손실을 보셨다라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던 게 이번 주에 수소 관련된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부터 준비해야 된다? 지난주부터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테마주를 공략할 때에는 방법이 딱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 2차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 나가자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아마 이 정도 차트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가 모아나갈 기회 줄 테니 1, 2차 분할 매수만 꼭 지켜주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도 정확하게 딱 잡아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보게 되면 좀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알려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차, 2차 잡아드린 이후에 바로 주가가 이렇게 뚝뚝뚝뚝 올라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29,000원 이상 주가가 지금 딱 유지가 되면서 역시나 여기서도 수익률을 아주 재미있게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S퓨얼셀을 추천드린 이유는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이벤트 일정들을 보고 투자할 때에는 보통은 올라갈 때 사버려요. 올라갈 때 사버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점에서 선점에서 우리가 이 테마를 좀 살려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손절가도 딱 명시해서 갔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S퓨얼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반대 포지션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 수소 테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주가가 하나도 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테마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 모든 종목이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100%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을 공략할 때에는 저 역시도 반대 포지션으로 가게 되면 이 부근 아래에서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겠다. 이 테마 재료가 좀 약하게 시장에서 반영되는구나 정도를 제가 책정을 하고서 종목을 정리시켜버려요. 그래서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혹시나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내게 돼서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면 딱 이벤트 날짜에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오히려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까지 올라왔을 때는 절반 정도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요. 그다음 이벤트 일정까지 딱 기다립니다. 그래서 장 초반까지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통 최종 정리를 해버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테마주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염두를 해둘 수가 있겠죠. 그렇죠? 좋은 사례가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대다수가 오늘 또 UAM 올라가니까 UAM 테마에 탑승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으시고 그 정보가 센지 안 센지를 어느 정도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단기 매매 종목으로도 수익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항상 고점에서 잡지 마시고 미리미리 선점하자. 제가 항상 지금까지 종목 드렸었던 거, 특히나 실적주들인 거 어때요? 남들 다 관심 없을 때, 바닥권에 있을 때, 이렇게 좋은 걸 왜 바닥에 있지? 라고 하면서 분할 매수를 모아나가죠. 자, 그 과정을 지금 노란톡방 계신 분들도 한솔케미칼을 통해서 우리 잘 비중을 좀 채워놨었죠. 그래서 지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듭해 나가시는 것들을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알차게 앞으로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무조건 고점 매매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서서히 나올 테마가 있는지 재료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서 제가 이걸 하여튼 선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선뉴스 매매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거듭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 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월셀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SP월셀 이미 우리한테는 10%대 수익을 챙겨줬던 종목인데 제가 또 다시 한번 이 불나방 기지를 숨기지 못하고 손이 드릉드릉해서 좀 여쭤봤는데 자, 저처럼 불나방의 기지를 숨기지 못하고 투자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계속해서 좀 상승폭이 제한된다 싶었는데 결국에 지금 하락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계속해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오전장부터 이미 좀 혼조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오전장 흐름은 뭐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여서 사실 뭐 크게 개의치는 않았는데 자, 제가 이번 주에 좀 주간 전략을 좀 잡아드리게 된다면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강보합권 내지 조금 시장이 안 좋아질 여지도 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목요일 날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금리 인상을 만약에 안 한다.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 오히려 더 큰 악재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번 주에 무조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0.5% 정도 하게 되면 우리나라랑 금리 차이가 0.25%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격차를 사실 조금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아주 좋은 결정을 해주기를 좀 바라고 지금 물론 이제 뭐 지금 대출 이자에 뭐 부동산 뭐 관련해서 뭐 대출 이자 있으신 분들은 금리 올리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일반적인 논리로는 금리 인상되면 주시장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과의 항상 그 격차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0.5%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격차를 넓혀 나갈 필요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 자체가 유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좋은 결정을 내리길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여기서 또 뭐 동결을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저 역시도 의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정이 내려오길 좀 저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 현 시장에서는 뭐 외국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양시장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에서는 코스닥 쪽으로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에도 바이오주가 약간 강세를 좀 보였었죠. 그래서 확실히 랠리 양상 좀 보고 있고 아스코 쪽 이쪽으로도 많이 재료성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하여튼 오늘 보유하고 있었던 바이오 종목 하나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좀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또 현금을 좀 챙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주도 참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 목요일 이창용 지금 한국은행 총재,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되고 나선 첫 번째 금통위 회의를 갖게 되는 건데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인상이 오히려 나오지 않게 되면 이게 더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요거 염두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 문의 남겨주고 계셔서요. 한 분 한 분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노란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문의 주셨는데요. 1230원에 10% 비중으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에이프로젠 제약, 그런데 지금 현재가가 통전이 됐습니다. 668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 참 어려운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꽤나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들인 것 같아요. 자, 에이프로젠 제약 일단 손실은 꽤나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뭐 에이프로젠 제약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8% 정도 이제 급락을 좀 했었네요. 제가 그 사유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하나 제대로 안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바이오주는 정말 임상에 대한 HLB 사실 이렇게 좋은 유의성 결과 지표 발표할지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말 급등락이 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에는 제가 만약에 HLB 주주라면 전 이번 기회에 무조건 팝니다. 그래서 2차까지도 지표가 잘 나올 가능성, 그리고 NDA도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서 다 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NDA도 매지온에서 다 지금 현재 사실상 취소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파를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에이프로젠, 제가 오늘 바이오 관련된, 오늘이 아니라 언제였죠? 지난주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새 기억력이 가물가물합니다. 지난주였나 제가 바이오 한 분 애널리스트 분과 좀 얘기를 나누는데 임상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바이오 종목 투자할 땐 딴 거 없다. 그분이 조언을 해주시길. 만약에 임상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되거나 예를 들어서 급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비중 3분의 1은 덜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라는 게 아시겠지만 임상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발표 나면 크게 급락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정말 휴지 조각이 되기 싫다면 3분의 1씩 매도를 한다고요. 그분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언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바이오주라는 게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걸 임상을 다시 재디자인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 모집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환자 모집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희귀질환, 그리고 특히나 환자를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병 같은 경우에는 모집하는 데만 1, 2년이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실패 한 번 했으니까 다시 해서 주가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한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더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거 1년 들고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렇게는 오래 못 들고 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물린 종목은 3년씩 들고 가시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잘못됐다. 투자 습관 자체가 굉장히 잘못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이프로젠 역시도 저는 전략 매도 사인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에 볼 여지가 없고 현재 바이오주가 랠리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크게 무너진다라는 점은 분명히 어떤 악재가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바이오주를 좀 봤는데 ST큐브도 17% 올라가고 파미셀 10%, 메디포스트도 6%, 녹십자 MS 9% 다 난리가 났는데 안 올라간다? 저는 사실 레고캠 바이오를 갖고 있었는데 매도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종목이 좀 다 가는 랠리 속에서도 빠지는 종목들은 정말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과 관계없이 정리해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만약에 이제 보유자분께서는 3년, 4년 장기 투자 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충분히 1년, 2년 내에 충분히 이렇게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렸다는 이유만으로 손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4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 그래도 손실이 회복될지 안 될지 정말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3년 뒤에 상패할지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바이오주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전략 매도 사인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으로 에이프로젠 제약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이 지난 금요일에 이 신주 인수권 행사 기간 만료 소식이 좀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제약 바이오주들 좀 위태위태한 모습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748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들고 계시네요. 35,020원에 비중 2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자, 현대바이오 지금 현재가가 30,0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도 또 지금 우리 시청자분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이거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있을지 제가 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방법 좀 제시해 주시죠. 네, 현대바이오 역시 일단 요새 또 바이오주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주에 대한 종목 진단 수량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여러분들도 조금 드시죠. 자, 두 번째 종목도 이제 어쨌든 바이오 종목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부각되었었던 이제 테마 재료 종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주가가 그것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지가 굉장히 잘 되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겠으나 사실 저는 언제든 다시 주가가 다시 폭락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수요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이것에 대한 임상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은 글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 한 20% 정도 되신다고 하신다면 손실과 무관하게 비중 10% 정도는 청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 6월, 7월, 8월이 될수록 주가가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놓고 봤을 때에는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현대바이오 주가를 잘 유지시키고 있는 거는 다 코로나 치료제 쪽 관련된 부분이 좀 가장 비중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비중은 시장이 조금 올라온다는 전제하에 33,000원, 35,000원 정도 다시 올라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너무 크면 또 나중에 손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손절하는 데에 대해서 손가락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비중 차라리 지금 절반 청산하시고 나머지는 33,000원, 35,000원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 서서히 올라올 때 그때 청산하셔서 전량으로 다른 종목을 공략하시거나 바이오주를 굳이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현재 임상, 이상 코로나 치료제 쪽 말고요. 코로나 치료제, 뭐 백신 이런 쪽도 말고 예를 들어 당뇨병, 간암, 폐암 너무나 많잖아요. 췌장암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차라리 집중하셔서 한 1, 2개월, 3개월 정도 보유해서 한 30% 정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바이오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현대바이오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자, 바이오를 꼭 굳이 들고 계셔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코로나 관련 이 종목들이 아니라 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 신약 개발 관련 종목들로 좀 관심을 돌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33,000원, 35,000원 이 매수가 부근으로 오게 되면 그때 또 들고 계신 비중들 정리를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참여 신청 못하신 분 계시다면 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매수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4759님이 보내주셨네요. 풍원 정밀 들고 계신데 19,300원에 비중 30%로 담아두고 계세요. 자, 풍원 정밀 지금 현재가 23,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10%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지금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계속 더 끌고 가 볼까요? 아니면 오늘 안에 승부를 봐야 될까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풍원정밀 매수가가 19,300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저점에서 잘 매수하셨다라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최근에 매수하셨든 이전에 매수하셨든 바닥권이죠. 고점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저점에서 매수하셨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OLED 관련된 이제 소재 쪽으로 소재 장비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뭐 TV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증권사 레포트를 이용하시는 방법, 요거 제가 보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자면 자, 풍원정밀을 만약에 추천한 애널리스트가 있다. 최근에 레포트가 나왔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투자,
근거 사유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통계 지표, 그리고 그렇게 진짜 시장이 늘어가고 있는지는 이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한 겁니다.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그거에 대한 통계 지표들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근거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올해 북미 및 미국 내 OLED TV 수요의 폭발적인 증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재, 부품 부분이 좀 수요가 늘어나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놓고 있어요. 자, 정확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탈중국, 중국에서 매출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100% 가치를 다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이번에 바이든 방한했을 때도 어떻죠?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언급들 많이 하죠. 지금 한국이 정신 못 차렸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뭐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중국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무슨 우리가 속국도 아닌데 본인들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탈중국을 가장 빠르게 시도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런 업종들이 오히려 향후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지금 이제 뭐 중국, 지금 중국도 다 리오프닝 하고 하면 우리 중국 쪽 매출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가치를 부여하다 보면 오히려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여기서 OLED 쪽은 북미 및 미국 시장을 잘 돌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신호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LCD 만드는 회사들 다 실적 적자잖아요. OLED 쪽은 그나마 흑자고 OLED로 빨리 돌아서는 곳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너네는 실적 잘 나오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풍원정밀도 그 부분을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매출액 420억에 겨우 영업이익 31억이었어요. 자, 근데 그 부분이 서서히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올해부터 820억, 영업이익 180억으로 무려 6배가 폭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매출액 1,700억에 영업이익 590억.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불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왜 시가총액 3,800억이나 이 종목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 있냐? 현재 실적 베이스로 보게 되면 얼마예요? 도대체 PER 수치가 100배입니다. 100배. 말도 안 되죠. 무슨 바이오주도 아니고. 자, 근데 미래 실적이 어느 정도 커져 나갈 것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 실적 대비 PER 수치가 10배 정도 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부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게 되신다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한 10% 정도 또 시세 나오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장대 한번 끌어올렸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여러분도 또 차트 좋아하시니까 도지형 캔들이 완성이 되거나 도지형 캔들이 완성이 되거나 하는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또 오늘보다는 또 대폭적으로 좀 감소했다라고 보게 된다면 추후에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5거래일 이내로 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도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얼만큼 더 시세를 뿜어 올리겠다. 이거는 뭐 분석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내일 도지형 캔들까지 잘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22,000선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으로 목표 주가 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원정밀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 오늘 수익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 목표가 22,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367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 문의 주셨는데요. 28만 5천 원에 비중 10%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자, 현대모비스 지금 현재가가 20만 1,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UAM이고 지금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핫한 이슈들 모두 가지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우리 시청자분은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이거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현대모비스 뭐 나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모두가 좋고 현대모비스 관련된 자동차 기업들, 부품군들이 다 향후에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사실 현대모비스도 그중 하나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도 아마 진단을 한번 해드렸었던 것 같긴 한데 현대모비스보다는 현기차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S 사업을 하고 있는 곳과 지금 현대 본업을 봤을 때 향후에 이제 완성차를 통해서 테슬라처럼 가격 인상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업과는 좀 차별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3개 종목 중에서 뭐 현기차를 하나로 놓고 봅시다. 현기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두 종목을 놓고 어디가 더 좋을까요라고 하면 현기차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 지금 차트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건 심리가 다 녹아 있어요. 왜 굳이 현대모비스만 이렇게 바닥을 길까? 여러분들 이런 건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예를 들어 기아차가 있어요. 기아차는 왜 올랐어요, 그러면? 현대차도 왜 올랐을까요? 자, 다 똑같이 좋을 건데 왜 기아차 위주로 지금 현재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 현대차, 현대모비스 순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는 현대차가 대다수의 사업군들을 당연히 동시에 영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기차 위주로의 상승세가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기아는 지금 실적 자체가 올라가는 그 아웃 퍼폼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죠?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 1순위,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굳이 3등을 매수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자동차는 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1순위. 되도록이면 바닥권에 있으면 1순위 사는 게 당연히 좋잖아요. 우리도 대장주 사는 게 낫잖아요. 굳이 3등주,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3등주를 매수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주도주인지를 주도 섹터를 만약에 면밀하게 제 예상대로 자동차 쪽 하반기에는 좋으니 주도주로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 현대모비스를 좋게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매수가 28만 원, 지금 뭐 물리셨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치지만 지금 비중 28만 원 정도 보게 되시면, 자, 만약에 시장이 하락세가 나왔을 땐 현대모비스 당연히 주가 하락 나오겠죠. 18만 원, 19만 원 정도 주가에서 추가 매수 한번 염두를 한번 해둡시다. 다행히 지금 비중 10%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지금 사는 게 아니라 18만 원, 19만 원 주가가 폭락했을 때 코스피가 다시 2,600이 깨지고 2,500 부근에서 머물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그때 비중을 추가해서 하반기를 내다보고 한번 투자해보시면 그래도 평단가를 확 낮춰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18만 선에서 매수를 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가 23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충분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 비중 청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다시 비중 절반 청산하셔서 현금 확보하고 10% 정도 비중만 23만 원 평단가에서 하반기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 주도주 섹터로서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추가 매수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18만 원, 19만 원까지 밀리게 됐을 때 그때 비중 조금 더 실어보시는 방법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단가 좀 낮추시면서 하반기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일단은 굳이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선택하셨을 때 그 이유를 같이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기아나 현대차가 훨씬 더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이 살펴봤고요. 저희 한 종목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231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애니능률 문의 주셨습니다. 자, 애니능률 7,6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이 또 큽니다. 50%로 담아두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애니능률이 6,81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손실도 손실이고 비중도 비중인 상황인데 전문가님, 애니능률 어떻게 대응 방법 있을까요? 전 애니능률을 왜 사셨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7,600원이면 제 생각에는 최근에 뭐 이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니실 것 같은데 뭐 5월 달에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뭐 물리셔서 추가 매수해서 뭐 이 정도 평단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정말 사유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종목 그런 테마군으로도 손꼽히긴 했습니다만 이미 테마는 다 끝나버렸고, 그리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든 테마가 다 끝난 마당에 굳이 지금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들어가신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사실 이 종목 굉장히 지금도 비싸다고 봐요. 테마 재료를 제외하고 봤을 때에는 현재 주가 6,800원 정도를 부여받을 종목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기 주가, 여기가 딱 정확해요. 여기가 정말 이성적인 평단가 수준입니다. 한 3,500원? 지금보다도 뭐 사실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3,000원대까지도 주가가 빠질 여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절반 정도가 빠질 여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힌트는 다 나와 있어요. 자, 실적만 보더라도 여기가 앞으로 정말 실적주로도 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지 잘 포착을 한번 해보세요. 당기순이익 42억에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PR 수출 25배가 좀 넘습니다. 대다수의 다른 교육 대장주들보다도 얘가 더 비싸요. 글쎄요. 그 정도 저기를 부여해 줄 만한 그런 종목군인지는 모르겠고 신용 비율도 6.7%로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반대 매매까지도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반대 매매 때문에 10%, 20% 갑자기 빠져버릴 수 있어요. 장 초반에 10%, 20% 갑자기 빠진다. N이능률 100% 반대 매매입니다. 100%.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용 비율 높은 개인들 위주의 종목들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을 염두에 뒀을 때 정말 사실 위험하다. 이런 종목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전량 매도 사인 드리겠습니다. 네, N이능률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뭐 전량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한 종목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668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IHQ 문의 주셨습니다. 1,580원에 비중 4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IHQ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가격보다는 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1,010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IHQ 이것도 좀 살아날 방법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그 딜라이브 매각 때 그때 이제 테마주 바람이 좀 불었었어요. 그때 이제 재료주라고 하죠. 재료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였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항상 그 뭐 매각도 이게 한 2년, 3년 정도 계속 나왔던 테마예요. 그래서 그때 최고점 찍은 이후에는 계속 다시 이제 하락세를 거듭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메리트 자체가 없죠. IHQ 기업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는 메리트가 정말 없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 여지가 높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지금 당기 순손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십니까? 4년 동안 99억 손실, 600억 손실, 180억 손실, 100억 손실 계속해서 자본 증식을 할 수밖에 없죠. 주식 계속 찍어내야 돼요. 거의 휴지처럼 계속 찍어내야 됩니다. 찍어내서 주주들한테 우리 좋아질 거야 팔고 주주들한테 또 팔고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급감하고 있는 부분 모두를 봤을 때 좋아질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별도 기준으로 봐야 돼요. 별도 기준으로 올해까지 영업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4개년 연속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됩니다. 지정되게 됐을 때 관리 종목 지정되는 사례 한번 보세요. 딱 지정되자마자 주가 20%, 30% 폭락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흘러갈지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전략 매도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HQ 역시나 전량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시간 조금만 더 해서 우리 시청자분 한 분이라도 더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그래도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또 시간이 이렇게 금세 지나가 버려서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못다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남아 있고 이번 주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자, 그리고 공략주도 궁금하시겠죠. 자, 저희가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시장 대응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탄탄한 종목 하나 제대로 챙겨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모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